자, 제 19회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우리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9회차 시험은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항수는 전체 26문제, 27문제, 설계가 27문제, 점검이 한 26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군데군데 함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좋은 점수를 이렇게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 내용상 그렇고요. 그래,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에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시험 치셨던 분들께서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흐름상 보시게 되면은 수화기 해가지고 우리 노이자 시설의 능력 단위라든가 수화기 개수 구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렇게 출제되고요. 그리고 B급 화재, 그래, HFC 23, 할로겐 암물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답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소화농도를 주고, 선형상수를 줘가지고, 우리가 저장량을 구하고, 분사돼서 유량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타입들, 보편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C급 화재 해가지고 IG100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물론 거의 유사한 조건에 가깝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또 눈을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실수할 여지가 조금 많았던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장량을 구하라, 수학제 저장 용기수를 구하라 라는 형태.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소요되는 펌프의 저장량이 66m, 말단헤드의 압력이 0.1MPa, 말단헤드 압력을 0.2MPa로 증가시켰을 때 조건에 따라 답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타입은 이미 우리 교재 내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쳤던 그런 문제 중에 한 가지인데,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들은 방출개수 K값을 90을 줬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의 세례에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할로겐 암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서 배관의 두께를 구하시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배관의 두께 구하는 타입,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출제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사실은 있는 문제거든요. 아주 복잡하다라기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출제되는데 또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허를 좀 찌르지 않았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물 내 실외크기가 가로 20, 세로 20인 노이자 시설 제3종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그래서 건축물은 비내화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최소 소화능력 단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별표상에 보시는 노이자 시설인 경우에는 바닥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비내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내화 구조일 경우라는 전제하에서 불연, 주물연, 단전되어 있을 때 면적의 2배. 근데 여기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조건은 400제곱미터였죠, 그죠?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그래서 4단위, 그래서 2단위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 소화기 개수는 우리가 2개, 기타 등의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소방대성물 B급 화재 소화액체 HFC 23 할로겐 암물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 자, 다음 조건에 따라 답을 구하시오. 자, 그래, 소방대성물의 크기를 줬습니다. 그래, 가로 20, 세로 8, 높이 6m. 그래, 소화 농도를 32%를 줬습니다. 즉, 우리가 A급이냐, C급이냐, 아니면 B급이냐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는 형태. 그래서 B급 화재, 일단. 자, 전원기 80L, 최대 충전 밀도는 가장 큰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화제의 선형상수 값 K1, K2를 다이렉트로 줘줬고요. 온도는 20도씨. 자,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이기 때문에 W는 S분의 V 곱하기 100마이너스 C분의 C에게 우리가 보편적인 형태. 근데 소점 셋째짜리 반올림에 둘째짜리까지 구한다라는 표현에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나오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제 저장량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로겐 화합물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들. 그래서
최적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조건에 따라가서 960 세제곱미터 그리고 K1, K2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수학적 전형 상수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학농도를 구하면 있어가지고 자 A급, C급은 1.2, B급은 1.3 이렇게 지금 되게 되는데 결국은 30% 곱하기 1.3 B급 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1.6%.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화산전기조사 HF23의 최대 허용 설계용도는 30%로 이제 그렇게 화산전기도 맞지는 않죠. 근데 문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다 뭐냐면 우리 문제 조건에 따라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 등등 내용에 다 대입을 하게 되니까 2008.92kg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화약재 저장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때 약재량, 그러니까 소화 약재량이나 저장량에 따라 사실은 달라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장량이라고 표현한 부분들 때문에 계산을 한번 다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혼돈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 중 한 가지가 충전 밀도 중 가장 큰 것을 적용해 최적으로 환산후 공기의 저장량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용기수가 정수로 떨어지므로 산출된 약재량의 저장량으로 볼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대로 이제 봤었던 충전 밀도를 조건으로 우리가 최적을 구하면 지금처럼 나타나지게 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80리터짜리 용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병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27.1병 이렇게 나오게 되면 28병이 되게 되니까 우리가 저장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수로 딱 떨어지다 되다 보게 되니까 약재량 자체가 저장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 차이 때문에 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을 사실은 이제 노린 부분이다. 그건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수학재를 방사할 때 분쇄돼서 유량, 자, 배관의 구경은 10초. 불활성 기체 수학재는 A급, C급 화재 2분 이내,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위의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의 약재에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제 조건에 따라 주어진 조건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주어진 조건이 특별하게 지금 없기 때문에 95% 기타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조건 그 자체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나누기 10초 해가지고 200.89kg/s가 이제 해당을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방대상물 C급 화재. 자, 아까는 B급인데 지금은 C급 화재입니다. 수학재 I700 불활성 기체 수화 설비를 설치하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답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화농도 30%를 주어졌고요. 저장기는 80리터. 충전 압력 중 가장 작은 것을 사용한다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표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학재 전사수가 아까 20도시의 수학재 비최적은 같다라고 가정한다. 즉 얘네들이 같으니까 사실 얘네들은 약분이 되게 되면 1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화농도를 산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약재량을 구하는 이제 그런 조건에 해당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셋째 자리 번호는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21도씨에서 최소 남자간 16575 킬로파스칼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수학재 저장량. 자, X는 2.303 곱하기 S분의 VS 곱하기 로그 100만 C분의 100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고요. 최적은 아까하고 동일한 그런 상태. 그리고 소화농도에서 안전율 곱하기 되는데 마찬가지로 곱하기 되기에는 36%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X는 최적당 약재량입니다. 그래서 약재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적 V를 꼭 해야 되죠. 그리고 기타 등등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S분의 VS 1 됐고요. 그리고 아까 구해진 것들 최적 곱하기 되니까 428.51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학재 저장 용기수를 구하라 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근데 I700 약재량은 대기압인 상태에서 20도씨 조건에서 아까 우리 수학재 선행 상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온도 조건이 20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20도씨 조건에 따를 경우 대기압인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약재량이 산출됐는데 아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표 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21도씨에서 최소 충전 압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즉 우리 보일 사례의 법칙에 따라서 온도라든가 압력이 달라지게 되면 최적이 달라지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한 번 더 고려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경미하게 이제 우리가 최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 부분에서 실수할 여지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PO는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 해가지고 10135kPa, 16757kPa, 즉 용기 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온도는 21도씨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적은 80리터니까 0.08세제곱미터. 자, 그럼 P2입니다. 자, P2 같은 경우에는 대기압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는 우리가 20도씨 아까 수학적 선행상수에 해당하는 것들. 그때 이제 V2를 구해라. 그래, 대기압 상태 저장용기당 약자는 이제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V2를 구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V2는 지금 같은 형태 수식이 정리되고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되니까 13.12. 근데 이미 구해진 최적은 지금 얼마냐니까 428.51세제곱미터. 그래서 13.12세제곱미터 병당. 그러게는 우리가 온도를 보정한 상태에서 지금같이 하게 되는 게 30.62, 즉 33병이 필요하게 되더라.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아마 실수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스프링클러 설비가 소요되는 펌프 전장기 66m의 말단헤드 압력이 0.1MPa, 말단헤드 압력을 0.2MPa로 증가시켰을 때 다음 조건에 따라 답을 구하시오. 그래, 하젤 함수 적용을 합니다. 방출계수 K값은 90, 자, 1MPa, 환산 수도는 100m. 자, 단수 난사는다라는 것들, 그리고 실항적은 20m, 소점 셋째짜리 반응을 둘째짜리까지 구한다.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근데 말단에도 유량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니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Q는 K 루트 P, 여기서 사실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성 기준에 따를 경우는 Q는 이제 K 루트 CP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Q는 K 루트 P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니까 10이라는 수식가 있나 없냐에 따라 사실 유량은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 우리가 보편적으로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80L 퍼분 정도가 이제 배출 방사가 되는 게 이제 보편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예전에 주어졌던 압력을 단순하게 환산하기 위해서 K는 루트 CP라는 조건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0.1MPa 그리고 0.2MPa일 경우에 유량을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전의 유량은 90이고 변경 후의 유량은 127.28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단헤드의 유량은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수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찰 손실 압력입니다. 펌프 전수도는 이제 낙차 플러스 마찰 그리고 이제 법정 토출수도 이렇게 되게 되는데 전수도가 66m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낙차는 이제 20m 이제 주어졌습니다. 실향적으로 주어졌죠. 법정 토출수도는 0.1MPa 단순 난산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 전에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36m 약 0.36MPa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젤-윌리엄스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변경 전, 변경 후는 우리 비율에 따라서, 즉, 하젤-윌리엄스를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정리할 거 다 하게 되면은 변경 전의 마찰 손실을 알고 변경 전의 유량과 변경 후의 유량을 알면은 뭐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변경 후의 마찰 손실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구해진 변경 전의 마찰 손실이 있었었고요. 변경 전의 유량 90LPM, 변경 후의 유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하게 되니까 약 0.68MPa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펌프 토출 압력 같은 경우 펌프 전수도는 낙차 플러스 마찰 플러스 법정 토출수도 그래서 108m 정도 나타나집니다. 아마 푸시는데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 조건을 참조해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 배관의 두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실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이제 그 차이 정도라 보시면 되는데 수식 자체가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다라는 게 최대 허용 응력, 처용 압력이 있고 허용 응력이 있는데 이 허용 응력 구하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데 이는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특이한 조건이 지금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이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이제 보편적인 수치에서 조금 이제 달라지게 적용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고려를 하느냐, 고려를 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대 허용 응력을 구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대로 배관 재질 인자 강도의 4분의 1 깎아,
항복점의 3분의 2 값 중 적은가 곱하기 배관이 임효율 곱하기 1.15 하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산출을 해보게 되면 인장 강도로 이제 거의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인장 강도 4분의 1 값이 작으면 최대 효용 응력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0메가파스칼에 0.6입니다. 가열 맞대기 용접이 아까 이제 우리 0.6이라는 수치가 들어갔었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산출해 보게 되니까 79200kPa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배관의 두께를 구하면 6.36mm 이렇게 산출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특별 비난 계단의 계단실의 부속실 제한 설비 화자안전 기준 및 다음 조건을 참조 각 무릎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예상을 했었던 문제 중에 한 가지였죠.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비교적 조금은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의도적인 부분이 다분히 이제 보이는 몇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업무시설 충수는 20층, 층별 노설량은 500세미터/아워, 보충량은 5000세미터/아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별 노설량이기 때문에 20개 층, 기타 등등의 조건을 주지 않고 20개 층이기 때문에 층별 노설량은 지금 이만큼 되게 되니까 전체는 곱하기 20이 되는 거고, 얘는 보충량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몇 층인지 기타 등등 조건은 없이 5000세미터/아워니까 얘네들이 합해야 우리가 급기량이 구해지게 됩니다. 급기량입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다분히 의도적인 게 지금 뭐냐면은 소점 둘째 자리에서 말하면 첫째 자리까지로 구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단력이 정하는 제소 풍량으로 계산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흡입 로브의 압력 강화량, 기타 등등 해가지고 조건 다 줬는데 실제로는 얘네들 다 더한 다음에 여유를 10% 줘라라는 건데 시스템 효과라는 우리가 손실들이 있습니다. 흡입도 토출도 있거든요. 그 수평 수익 덕대 압력 강화량 보편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동 찹 댐퍼 뭐 이런 부분들 실제로는 각각 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아까까지는 이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의도적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첫째 자리로만 표기를 하다라고 이제 그때 있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함정을 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수한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동기 같은 효율은 55%, 전달 개수는 1.1, 그래 상기 풍량 조건만 반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량을 구하고 정압을 산정을 하고 전동기 용량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타입의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죠. 그죠? 왜냐면은 그리고 얘가 맞으면 반드시 3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그런 타입, 항상 주의를 하시라는 그런 타입들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풍량을 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속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극기량을 구하라라고 했으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누설량 곱하기 20 더하기 보충량 하게 되면 끝났을 건데 송풍기 풍량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기 풍량 같은 경우에는 풍량을 실측 조정하지 아니한 그런 조건에서는 15% 할증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실 때 20개 층에다가 500세조메다 거기에다가 5000세조메다/아워 보충량이죠. 15% 할증을 준 풍량이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조메다/아워로 그렇게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송풍기 정압을 산정하여 미리미리 아쿠아로 표기를 해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전압 같은 경우에는 흡입 누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효과에 의한 손실 더하기 수평 수익 덕트 손실 그리고 댐퍼 손실 그리고 여율 이런 조건, 그러니까 사실 아까 주어진 조건을 모두 다 하면 됩니다. 더해가지고 할증까지 이제 주게 되면 여율까지 주게 되면 되게 되는데 자, 990파스칼이 이제 산출되어졌습니다. 자, 환산을 합니다. 환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경미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100.94까지 구해지는 거죠. 아까 셋째 자리가 아니고 둘째 자리에서 첫째 자리만으로만 표기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00.9 미리미리 아쿠아로 이제 환산되게 되는데 경미한 실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러한 조건 상기 구해진 풍량이라든 기타 등 조건 단위환산 일부 있죠. 그죠? 전압이 있고 풍량이 있는데 아우어이기 때문에 분당 그래서 곱하기 1.1까지 하게 되니까 9.5kW.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둘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반올림의 첫째 자리로만 표기를 하면 지금처럼 나타나집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 안전정 기준 및 다음의 조건에 따라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스프링클러 펌프 일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펌프, 예비펌프, 충압펌프, 뭐 수량이 있고 유량이 있고 양정이 120m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압력수위 적용을 합니다. 자,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의 압력 설정치를 쓰시오. 단 10m는 0.1MPa 단순 환산한다. 충압 펌프의 자동 정지는 전격치로 하되 기동에서 정지 압력차는 0.1MPa, 나머지 압력차는 0.05MPa로 설정을 하며 압력 강화시 자동 기동은 충압 주 예비 펌프 순으로 한다. 실무적으로도 지금 같은 형태로 우리가 합니다. 자, 그리고 주 펌프는 예비 펌프로 성능시민 성능이 적합한 이 양정을 쓰시오. 최저 운전, 전격 토출량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디프하고 레인지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던 그런 분들 실무적으로 충압, 주, 예비 펌프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최저 운전이라든가 하는 성능 시험을 했었을 때 얼만큼 되느냐 적합한 양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량 그러니까 적합한 유량기를 선정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할 거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교적 난이도가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타입들. 자, 그리고 이번 문제 보시면은 약간은 까다롭다라고 하게 되면 까다로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특정 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을 고려하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예방 소방서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죠. 그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일부 적어라. 일부 특정한 부분을 적어봐라라고 이제 된 부분들. 그리고 하루에 나물 불활성 기체, 수화설, 화재 안전기준에 대한 배관의 구경 선정 기준을 쓰시오. 배관의 구경에 관한 선정 기준은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이미 계산 문제로도 앞전에서도 약간 응용이 되었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응용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무선 통신 모드 설비 화재 안전 기준, 즉 접속 단자 설치 기준 4가지만 쓰시오. 그냥 항상 뭐뭐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5가지를 있는데 4가지만 쓰시오라고 4가지만 쓰면 되죠. 혹시 모르는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안전기준 다음 조건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지하 3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있다. 주요구조는 내화구조, 조진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 개수를 산정을 한번 해봐라. 자, 근데 의외의 실수를 할 수 있는 개소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및 기계실에 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냐면 기계실이 있고 그리고 또 전기실, 발전기실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기계실하고 주차장까지만 들어가지 전기실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실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고해지게 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 중에 한 가지는 단 층별 하나의 방어구역별 바닥 면적은 최대로 적용을 한다. 즉 이 조건이 없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바닥 면적이 60 곱하기 60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얘를 1800, 1800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등 나눌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라니까 최대로 한다. 최대로 하고 나서 남은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그래서 사실은 함정이 여러 개수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비교적 무난합니다. 유수검지장치 종류별 설치 수량 그리고 방호구역 유수검지장치 설치 기준 6가지만 쓰시오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항목은 7가지 되게 되는데 6가지만 쓰시는 게 이제 올바릅니다. 자, 해설 들어갑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건은 지금처럼 120m. 자, 그리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설정치. 자, 단 10m는 0.1MPa, 충압펌프 자동 정지 전격치로 하되 기동 정지 압력은 압력차는 0.1MPa, 나머지 압력차는 0.05MPa로 설정을 하며 압력 강화시 자동 기동은 충압주 예비 펌프 순으로 한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럼 펌프 기동점은 레인지 값에서 디프 값 이렇게 되는데 레인지 값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이제 조건상 주어졌냐면은 우리 전격 압력 즉 120m 즉 1.2MPa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기동을 하는 순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충압 펌프 기동을 하게 되죠. 얘는 지금 0.1MPa 디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동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MPa. 근데 충압 펌프하고 주 펌프 순이었습니다. 주 펌프 순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약간 오류가 있네요.
되고요. 자, 그래서 주펌프 기동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주펌프로 보시면 됩니다. 0.05MPa 차이로 해가지고 기동을 하게 되니까 주펌프는 1.05MPa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펌프 순으로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은 예펌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0.1MPa, 0.5MPa, 0.5MPa, 약 0.2MPa이 떨어지게 되니까 1MPa.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기동을 하게 되면은 충압 펌프, 그 다음에 주펌프, 그 다음에 예비 펌프, 그 순으로 이제 기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충압 펌프는 정지점을 우리가 1.2MP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지점 같은 경우는 주펌프 같은 경우에는 수동 정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정지점을 얼마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문제에서 특정한 조건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1.2MPa로 정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실 1.2MPa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지점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지점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논란의 여지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펌프는 예비 펌프 성능 시험 시 성능 기준에 적합한 양정. 자, 펌프의 성능은 최저로 운전 시 전격 토출량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압력 65% 이상 되어야 하며 유량 측정 장치는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그래서 최저로 운전 시 이렇게 하게 되면 곱하기 지금 1.4죠. 168m 이하가 되면 됩니다. 자, 근데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는 지금 얼마? 78m 이상이 나오면 되죠. 그죠? 78m 이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량 측정 장치입니다. 최소 유량은 우리가 전격인 2400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최대 유량은 우리가 175% 이상이기 때문에 4200rpm 이상, 이렇게 이제 답을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안전기준 기준에 따라 다음 강물에 답하시오. 특정 수확된 성물의 규모 및 규모 용도 및 수익능을 고려하여 갖춰야 하는 수확시설의 종류 중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주거부가 목적인 것 제외, 운동시설, 물놀이형 시설 제외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현상 4가지. 그래서 이거는 뭐 규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해상간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파동인재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무대부가 3회 층이 있는 경우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활기노 화물 및 불활성 기체 화단전 기준에 따른 배관의 공격의 선정 기준, 자,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편적인 내용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A급, C급은 2부, B급은 1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최소 설계는 95% 이상, 이렇게 약간, 아까도 이제 계산 문제에서 사실 조금 응용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무선통신 보도 설비 화단전 기준에 따른 무선기 접속 단자 설치 기준 4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 보시게 되면 화단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하게 소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할 것. 단자는 한국산업교육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에서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할 것.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접속 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단자 보호함에 표면에 무선기 접속 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지하 주차장입니다. 상계층이며 각 층의 바닥이 60 곱하기 60, 충고는 4.5m. 자, 충고 4.5m는 감지기 설치 개수 때문에 필요하게 됩니다. 자, 60 곱하기 60이라는 것도 우리가 방호구역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감지기 교차료 방식, 정월 탐지 설비와 겸용을 한다. 그래서 지하 3층은 주차장, 기계실 450제곱미터, 전기실, 발전기실 250제곱미터, 주요 구조는 내하구조, 주어진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300제곱미터는 넘지 않았죠.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전기실이라든가 300제곱미터 넘어가기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도 설치되니까 의도적으로 250제곱미터 이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에, 전기실은 없습니다. 기계실에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 이종을 적용할 경우 설치 수량 단 층별 하나의 가격에 받은 최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 2층 같은 경우는 동일한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60, 3600. 자, 근데 중작동식 스프링클러의 최대 구역 면적은 지금 얼마냐면 3000제곱미터인데, 자, 중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그런 케이스를 경우 경계구역 면적은 최대 우리가 3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3600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따라서는 우리가 감지 개수, 즉 우리가 내화 구조이고, 자, 내화 구조는 기타 구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차동식 스포티형 이종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4.5m 이내마다 4.5m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동식 스포티형 이종 감지기는 35제곱미터마다 한 개 설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니까 85.714, 자, 86개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자, 교차로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되고 2개 층이 됩니다. 그래서 344개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론 600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18개 그 교차로 방식이고요. 그리고 2개 층 하게 되니까 72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하 3층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계실과 전기실, 발전기실 면적은 제외한 면적으로 적용된다. 즉 우리가 3600제곱미터가 있기는 있는데, 자, 450하고 250을 합해서 경계구역은 어떻게 해요? 제외를 해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250제곱미터, 즉 전기실에는 우리가 중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5로 나누게 되니까 82.857, 즉 83개. 자, 물론 마찬가지로 교차로 방식, 그리고 한 개 층 하게 되니까 166개. 자, 그리고 기계실인 경우 조건상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에 설치하는 감지기 산출입, 이렇게 조건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450제곱미터로 적용을 하게 되는 13개. 즉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최대 경계구역 면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전기실 면적을 제외하는 그런 케이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함정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니까 599개, 595개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보셨던 화자안전 기준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감지 장치의 종류별 설치 수량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중작동식 유수감지 장치, 이제 그리고 습식 유수감지 장치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최대 면적은 3000이죠, 그죠? 3600에 나누게 되니까 1.2, 그러니까 2개. 근데 2개 층 하게 되니까 전체 4개. 지하 3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이긴 조건인데, 얘는 하나. 그래, 중작동식 유수감지 장치는 5개 설치했는데, 습식은 450제곱미터가 있죠, 기계실에. 그래서 하나 설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폐쇄형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어격 유수감지 장치 설치는 6가지만 쓰시오. 예, 항목이 7가지입니다. 근데 의외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출제된 이력이 있거든요. 출제된 이력이 있는데 이제 또 출제되는 아주 드문 케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7가지인데 6가지만 쓰라고. 6가지만 써야 이제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 및 시공 생각외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서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아주 많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중에 봤을 때는 제한된 시간 내에 스피디하게 빨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무려 26문제, 27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60점이 의외로 이제 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이 되게 많았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찌됐든지 간에 시험을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부디 결과가 좋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수학기술사 이항준이었습니다.